안녕하신가요? 저는 50대가 되도록 결혼 한 번 안 해본 아줌마입니다. 제가 평생 컴퓨터 켜서 이런저런 사연을 써볼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인데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 라디오 한번 내보라는 말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봤다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식을 꾸리고 웨딩드레스까지만 입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바보같이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그때 한참 속상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사연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참 바보 같았는데요. 속에만 담아두면 더 깊이 골마서 생생하게 기억된다며 어디 털어놓으라는 지인 말에 결심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한번 써보게 되었네요. 글을 써가는 내내 서툴고 말씨 하나하나가 투박할 테지만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30대 때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었고 하나 있는 친언니와 단둘이 집을 구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각자 독립하며 지냈는데 친언니가 사고로 형부를 일찍 잃어서 사별을 했거든요. 친언니 혼자서는 도무지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길래 제가 같이 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그 당시 저는 미혼이었습니다. 친언니랑 저는 2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언니랑 단란하게 살아온 지가 근 5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저와 언니가 둘 다 40대가 되었을 때 언니가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래? 나 이제 괜찮으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봐야 하잖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번 해봐서 더 이상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항상 제게는 결혼을 추천했습니다. 언니도 형부가 살아있을 때는 결혼이 참 좋았다고 하면서요. 그냥 식구가 주는 안정감과는 다르다면서 제게도 배우자가 있을 때의 행복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 달콤한 말에도 저는 딱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선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자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언니랑 지내면서 제 나름 삶이 즐거웠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니까 옛날 생각나서 좋았단 말이죠. 언니한테 그렇게까지 말해봤는데도 언니는 제가 50 되기 전에는 꼭 남자를 붙여줄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뭡니까? 저는 그런 언니를 더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말렸어야 했나 봅니다. 제 기준에 언니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게 남자를 찾아주려고 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제가 40 중반 정도였는데 나이가 제 나이 정도면 매칭 아니고서야 남자를 만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이상한 동호회를 가입해야 하는데 거기는 너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너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차라리 돈 주고 믿을 만한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하대요. 이때 설마 싶었습니다. 무슨 돈까지 들이면서 남자를 만나냐고 됐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언니는 꼭 죽기 전에 해봐야 하는 게 결혼이라면서 저를 업체에다 등록해버렸지 뭐예요. 저는 생전 그런 것에는 발 담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언니가 이미 등록하고 와서 저한테 사실을 말해줬는데 괜히 남사스럽더라고요. 다 늙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라니. 당시에는 창피해서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이나 조건 좋은 사람들 있는 곳 아니야?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희망이 있지. 나는 직장도 변변찮고 나이도 많잖아. 괜히 돈 버리는 짓 했네. 지금이라도 물을 수 없어? 거기는 웃긴다. 당사자도 아닌데 왜 확인 연락이 없대? 식구라서 민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면 등록해주더라. 그리고 이 좋은 걸 왜 몰라? 우리 또래도 생각보다 많아. 오히려 우리 또래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기회가 찾아오는데 우리같이 나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적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남자 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언니가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언니의 생각보다는 언니가 마음대로 그런 큰 돈을 들여 일을 벌인 것에만 신경이 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툰 건 아니에요. 언니가 제 걱정을 많이 생각해서 그랬단 걸 아니깐요. 저는 언니와 함께 개인 애견 카페를 차려 운영 중인데요. 그 사망보험금으로 차린 카페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운영해 나갔죠.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는 언니와 제 마음이 맞아서 시작한 사업이었고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있어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제법 많이 와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대놓고 자랑할 만한 재산은 아니었어요. 결혼업체에 등록하려면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밝혀야 했을 텐데 제 형편없는 조건으로도 되는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게 민망해서 언니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것도 업체마다 커트라인 조건이 다르다고 자기가 알아본 업체는 신생업체였는데 그래서 커트라인이 다소 낮게 잡혀 있었다네요. 언니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손님들 하는 얘기를 엿듣고서 그곳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4개월이 흘렀을까요? 언니가 예전 엄마와 같은 병으로 몸져 눕게 된 거예요. 이미 완치 시기를 놓친 유방암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스스로 입원을 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는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언니의 지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장사를 접으면서까지 언니 간병에 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는 이미 자기의 병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망보험금 들어놨거든. 우리 동생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언니로서 주는 용돈이야. 누구 주지도 말고 너 혼자 다 써야 돼. 남은 생 실컷 누리다가 나중에 우리 식구 다 같이 만나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해? 진짜 나를 걱정하고 미안했으면 힘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완치도 안 될 텐데 돈 들여서 뭐해. 힘든 상태로 연명만 하는 셈일 건데. 혹시 결혼업체에서 연락 안 왔어? 그거 연락 오면 꼭 받아야 돼? 지금 이 와중에 그게 문제야? 언니 앞날이나 걱정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대체 왜 나를 나쁜 동생으로 만들어? 내가 언니를 위해서 노력해볼 수도 없게 왜 이제서야 얘기를 했냐고. 제가 그때 언니를 얼마나 나무랐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언니는 그동안 자기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끝까지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그간 못했던 고백들만 할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세포가 번지기만 할 뿐 의사도 더 이상은 가망 없다고 했고 그렇게 호스피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급격한 컨디션 저조로 세상을 떴고요.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거든요. 옆에 가족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건 생각보다 더 무섭고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언니 장례를 마치고 언니랑 같이 썼던 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봉투였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것 보니 제게 주는 편지 같았어요. 그것을 읽는데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 제 옆에 남자를 두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제가 이렇게 혼자 남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시한부라는 걸 알아서 제 옆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리 급히 서둘렀던 거였어요. 그리고 적당한 조건을 갖춰야만 업체에 등록할 수 있다는 커트라인도 언니가 자기 사망보험금을 추려서 부모님 것까지 10억이 되는 자산을 기재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였고요. 저는 그 편지를 붙잡고
한자리에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원망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모자라 언니까지 차례로 다 떠나버리니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더군요. 언니 말대로 옆에 배우자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을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동안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구석에 박혀서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진이 다 빠져서 이틀간 잠만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가던 어느 날, 그간 한 번도 반응 없던 전화가 울렸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다시 울리더니 끊어지고 또 울리기를 3번이나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가 등록해놨던 결혼정보회사 연락의 연락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안 돼서. 혹시 거기 들어간 돈 뺄 수 있나요? 100% 환불은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환불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언니 사정을 얘기하기가 그래서 최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운 빼서 환불받고 싶은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니가 애써준 마음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할 수 없이 업체가 매칭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언니 장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가족을 모두 보낸 제 세상은 슬픔에 멈춰 있었는데 바깥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도 그게 한편으론 서운하고 허탈했네요.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의 첫인상은 굉장히 신사답고 깔끔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밝은 편인 건지 제가 우중충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남자는 자리에서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더군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40대 중반이시면 제법 늦은 나이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하시기 불편한 이유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언니가 형부랑 사별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굳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외롭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긴 하죠. 가족이 옆자리를 메워주니까 굳이 생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릴 필요는 못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도 언니랑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언니는 지난주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제 태도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도 참 청승 맞았네요. 굳이 언니 사정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의 골마있던 속이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더군요. 남자는 무슨 죄겠어요. 그저 좋은 인연 만나고자 나왔을 텐데 저와 매칭이 되는 바람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게 된 셈이 아닙니까?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얼른 티슈로 닦으려고 찾는데 남자가 먼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길이 너무 따스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은 거예요. 저는 남자분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인 채 좀 심하게 울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짜증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분이 어떤 질타를 던져도 감안하고 남자가 먼저 나가면 저도 이 자리를 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끝까지 제 곁을 지키며 티슈까지 더 챙겨와 주는 거 있죠. 초면이라지만 솔직히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곁에서 손을 내밀어 주니 그 순간 짧게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 외로 후회했던 것만큼 좋은 시간이었지만 남자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기약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 위안받고 온 날이라고만 여겼죠.
그러나 그날로 다시는 저를 안 볼 거라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현주 씨 뭐 하세요? 오늘 저녁에 붉은 달 뜬대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까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죄송합니다. 연락 주실지는 몰랐는데 지난번엔 너무 죄송했어요. 저보다 더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해요. 현주 씨, 저도 현주 씨처럼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현주 씨 언니분이랑 같은 암에 걸려서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살아야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 소가리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 있는 식구들 속이 더 굶어요. 아마 현주 씨 언니분도 현주 씨가 잘 살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가 건네는 따스한 위로에서 언니가 멀쩡한 정신을 떼해줬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 다 쓰고 즐기고 오라는 언니가 순간 눈앞을 스쳐갔죠.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언니 사망보험금에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까지 총 액수가 10억 정도일 겁니다. 언니가 밑에 물려준 후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저보고 꼭 혼자 다 쓰라고 했잖아요. 남자분이 저처럼 같은 경험을 겪어서 제가 남자분에게 끌렸던 것일까요? 그분의 따뜻한 위로에 크게 흔들린 저는 그때부터 남자분이 부르는 대로 밖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남자도 결혼할 여자가 있었으나 결혼까진 못했으니 총각이었고 저도 처녀였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저희 둘 사이를 급격히 좁히는데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자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해주며 제 마음속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줬죠. 그 때문에 더 저는 마음 놓고 속내를 비쳤던 것 같네요. 그분 품에서 몇 번이나 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남자는 제가 아니었더라도 그 어떤 여성분들에게 신사 같은 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분을 향한 제 마음에 어느새 사심이 깃들었다는 걸 알고서 접으려 했으나 어느 날 그 남자가 저한테 뜬금 고백을 하는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주 씨를 가까이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현주 씨처럼 이렇게 마음 여리고 순수한 분 옆을 감히 탐내서 죄송해요. 현주 씨가 괜찮다고 한다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남자가 제게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결혼은 애써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많이 울기도 했고 마음에서 언니를 쉽게 보내주지 못해서 남자분이 좀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남자가 제 곁을 지켜주고 싶다고 청혼을 해주는데 언니가 저더러 배우자가 주는 행복은 좀 다르다고 했던 말을 온몸으로 느꼈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다 돼가기도 했고 그 나이 먹도록 해볼 건 나름 많이 해봤으나 결혼은 처음이라서 생각 없이 뛰어들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나이면 도전이 어려워져요. 게다가 제 팔자에 결혼은 없을 거라고 이미 단념하고 산 지가 오래라. 그래서 남자가 해준 청혼을 받고도 솔직히 걱정 많이 했는데요. 문득 집에서 가족 사진을 보다가 결혼이란 낯선 세계로 뛰어들어 보길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언니 말대로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한 행복감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만끽하기로 했죠.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인생 설계에 함께할 의지가 생기자 저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군요.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벤트도 많이 해줬어요. 이런 것에 대한 로망도 딱히 없이 살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사랑받는 기분이더라고요. 가족이 곁에 없어서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슬픔을 잠시 잊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됐던 건 남자분이 특히 꽃 선물을 많이 줬는데
그 안에는 꼭 주얼리가 함께 동봉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기념일도 아닌 날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니 남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싶어 걱정되는 거 있죠. 희석 씨, 왜 자꾸 돈을 써요? 이게 다 얼마래?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저 충분히 희석 씨 마음 알아요. 이러면 제가 미안해지잖아요. 내가 있는 게 돈뿐인걸요? 현주 씨한테 내 모든 걸 걸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현주 씨가 곧 제 사람이 될 거잖아요. 제 것한테 제 마음 퍼주는 건데 뭐 어때서요? 이쯤에서 업체에서 본 정보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이 남자는 20억 자산가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직원한테 듣기로 술 브랜드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이만한 돈이 부담되지 않을 만도 했죠. 또 남자 말대로 저희는 곧 결혼을 하게 될 사이니 서로에게 주는 마음의 표시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와 남자는 다툼 한 번 없이 이렇게 무난한 만남을 지속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하루만 계속되던 중 한 번은 제가 남자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제 집을 소개해드리고 집에서 밥 한 끼 해주는 게 예의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당일에 제가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놨는지 몰라요. 남자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전부 만들어 놓느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를 했거든요. 가족들 있을 때도 이렇게까진 차려 먹은 적이 없는데 저도 그 남자한테 많이 빠져 있었나 봅니다. 남자가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정말 소녀처럼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이 5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현관문까지 그렇게 달려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남자의 얼굴보다 꽃다발이 먼저 들이밀어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선물 좀 주려고 했는데 또 선수를 빼앗겨버려 조금은 심통이 났습니다. 물론 두근거리고 기분 좋은 어리광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라서 대문을 열면 마당을 넘어 골목이 보이거든요. 제가 남자의 꽃을 받고 기뻐하던 중 우연히 그 골목을 보게 되었는데 웬 여성분이 저희 집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저랑 또래거나 저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보자마자 살짝 소름이 돋았던 건 제가 오해할 수도 없게 너무 노골적으로 저희 집을 보고 있어서였어요. 저희 집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를 보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분의 시선이 저희 쪽 언저리를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문인진 모르겠으나 만약 저희를 보고 있던 게 맞다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질 못하고 얼른 그 남자를 끌어당겨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니, 웬 여성분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동네 주민 얼굴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저희 집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제가 무서워하자 남자가 씩씩하게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주위를 확인하는 것 같더니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 말에 곁으로 가서 저도 확인해봤는데 횡한 골목만 있을 뿐 정말 그 여자가 없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착각했다고 생각하기엔 그 여자의 시선이 너무 저와 남자를 향해 있었기에 도무지 잊기가 어려웠는데요. 남자는 저를 심각하게 걱정해주며 같이 마음 써주는 덕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좋은 날인데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망쳐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근 10개월이 지난 후 저는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식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을 청하는 게 어려웠어요. 결혼식 전날 밤이라 그런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언니에게 이러한 인연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다음 해부터 시작될 50대부터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면서 잠이 들었네요. 결혼식 당일은 아침부터 기대가 가득했던 오전이었는데요.
결혼식에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을 대거 만났던지라 하루 종일 뜬구름 같은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시점에서 지인이 아닌 모르는 여자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당황했던 건 신부와의 만남 시간이 한참 끝난 후였기 때문이죠. 직원분들이 나서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제가 괜찮다고 해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못 보던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신랑 쪽 하객이세요? 제 신랑은 아마 지금 입장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 식장 입구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신랑분 보러 왔습니다. 제 신랑이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길래 찾아와 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부님 한 번 뵌 적 있거든요. 제가 신랑 명의석 와이프입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리는 것 보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여성분은 곧바로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눈치채고 말았네요. 제발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희석 오빠 아이예요. 원하신다면 아이 태어나고 친자 확인서도 드릴게요. 여자가 대놓고 저더러 결혼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얘기했는데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라서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지금 제 신랑이 혼인신고 없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제 신랑 부인인데 집안 사정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제 신랑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학위 조작, 재력 조작, 신분 조작을 해서 업체에다 등록했으며 돈 많은 여자 꿰어서 재산 빼먹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대충이나마 들었던 사실이 이랬다는 거니까 더 세세한 내용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죠?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바로 믿어야 하나요? 저는 제 신랑 말을 먼저 들어야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신랑 쪽에선 분명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이랑 연애하면서도 남편은 내내 저랑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다고요. 저희 집에 남편 옷이랑 물건 다 있거든요.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결혼 하지 말아주세요. 저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여자가 덧붙이는 말을 들어보니 제 신랑이 원래 제 돈만 빼먹고 저를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 얘기는 당연히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신랑이 본처에게 청첩장 내밀었고 새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으니 그만 사이를 정리하자고 했다네요.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여성분 입장에선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 결혼식장까지 찾아온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던 중 저는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잔상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분이 저를 본 적 있다길래 그게 무슨 말인가 내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집에 처음 초대했던 날 섬뜩하게 저희 집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여자 있잖아요. 바로 그 여자였다니까요. 그걸 알고부터 제 상태는 더더욱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여성분은 계속해서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고 저는 입장 10분을 앞두고 멍 때리기만 했고 직원들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마 입장해야 된다고 재촉하지 못했죠. 그때 참 타이밍 나쁘게도 제 신랑이 신부 대기실을 방문했는데요. 입장하기 전이라 무척 떨리는지 제 얼굴을 보러 잠깐 들렸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있던 신랑 얼굴이 저와 여자를 번갈아 보는 순간 확 굳어버리는데 저는 신랑의 그 얼굴 하나만으로 이 여성분이 했던 말이 전부 진실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신랑 표정이 알아서 말해주는데 그걸 눈치채고 알아보는 것조차도 제겐 괴로운 일이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이 여자가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내가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할 말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고 했잖아. 심지어 제 신랑은 여태 제가 보지 못했던 험악한 모습으로 여자를 질질 잡아끌기 시작했는데요. 다정했던 신랑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 여기서 밝혀진 셈이었죠. 여성분은 자기 신랑한테 우악스럽게 끌려가면서도 신랑한테 계속 매달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애를 보고도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돈만 구해온다고 했잖아. 나랑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닥쳐. 현주 씨 미안해. 내가 얼른 쫓아내고 올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든 믿지 마.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예비 신랑과 여성분이 그대로 대기실을 나갔고 저는 턱 막혀있던 숨을 토해내면서 동시에 눈물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휴지를 가져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흐느끼며 부탁을 했죠. 경찰 좀 불러주세요. 선생님들, 저 사람들 좀 잡아가달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헛고생하셔서 죄송해요.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면서 위로의 말도 같이 전했어요. 그리고 경찰 부르는 걸 잠깐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 속속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초토화가 고작 10분이란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제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을 때는 이미 결혼식 입장 시간이었던 겁니다. 상황을 뒤늦게 한 사회자가 아마 결혼식을 중단했을 거예요. 하객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뜨던 와중 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아닌 경찰이 난입했었는데요. 경찰들이 밖에 있던 신랑을 찾아서 연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갈 처지였지만 신랑이 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경찰과 동행하여 신부 대기실을 찾아온 거 있죠. 다시 마주한 신랑이 옆에 경찰을 끼고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던 10개월간의 만남이 몽땅 부서지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미안해 현주 씨. 저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현주 씨가 맞아. 저 여자가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나 모함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그렇다고 하기엔 내가 들은 게 너무 많아요, 희석 씨. 내 재산이 탐나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였어요? 제가 희석 씨한테 어떤 심정으로 가정사를 털어놓은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 간사해요? 아니야, 오해라니까. 저 여자가 그런 소리 하든?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엉뚱한 사람 말을 믿어. 현주 씨,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주 씨가 경찰 부른 거죠. 내가 당신한테 10개월 동안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 돈 빼먹은 건 당신이잖아. 제 신랑은 자기 분을 못 참고 혼자서 욕까지 짓거렸습니다. 제 앞에 처음 드러내는 날것의 모습이었을 테지요. 그때의 신랑은 정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게 화를 내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계속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신랑이 쫓아낸 줄 알았던 여자가 마찬가지로 경찰한테 연행된 채로 다시 찾아와서는 신랑 신상에 대해 모조리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선생님, 저 사람 이런 사기 처음 아니에요. 아마 여기저기 돈 떼인 여자들 많을 거예요. 당장 제 남편 잡아가서 죗값 치르게 해주세요. 완전 드라마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다 늦은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하고자 했던 건지 순간 행복을 기대했던 제 자신이 2배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본처는 자기 남편이 저와 결혼해서 자기를 떠날 바엔 그냥 감옥을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남편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주더군요. 그 때문에 신랑은 참지 못하고 제 손을 놓고서 본처한테 뛰어갔습니다. 그 두터운 손으로 본처의 머리채를 꽉 잡는데 하마터면 닭싸움이 될 뻔했던 걸 경찰이 나서서 상황이 진정되었네요. 바깥에는 하객들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얼굴 비추지 않고 한참 신부 대기실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서 만나고자 했으나 당시 저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참 그곳에서 울기만 했거든요. 그리곤 정신을 차려서 신랑과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사람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혼정보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제가 웬만하면 재산을 대거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 아까운 돈을 써버린 셈이 되었네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소송할 건 모두 했으나 차마 상간녀 소송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야말로 그 여성분에게 상간녀 아니었겠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제 신랑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숨겼고 저는 그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더는 기운 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힘든 시련을 마무리 짓고 저는 식구들을 한데 모아놓은 묘자리를 찾았습니다. 언니, 내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괜히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내서 그런가 봐. 그냥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갈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해. 저는 해가 저물기 전까지 묘자리 앞에 앉아 있다가 내려왔어요. 이미 카페 개들은 우리 집에 있었고 내일부터 다시 카페를 오픈해야 되니 개들을 옮기기 전에 매장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쯤 카페를 찾았죠. 그런데 카페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손님이 찾아온 건가 싶어서 내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말해주기 위해 다가갔는데 그 남자 손님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제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나이 50에 남자친구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네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네가 이 카페 주인 맞지?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었거든. 시간 되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와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가 서로 붙은 대학이 멀어 자연스레 헤어진 경우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라 잊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 여기 아파트 살고 있거든. 지난번 지나가다가 너 우연히 보고 설마 했는데 맞구나. 조금 더 빨리 용기 낼 걸 그랬다. 친구가 저와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우선 카페 문을 따고 들어가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결혼식 때 왔다고 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신부 대기실에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건데 왜일까요? 혼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찰나 친구가 하는 말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좀 더 빨리 알아봤다면 네가 그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혹시 지금은 만나는 남자 있어? 너만 괜찮으면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조금 놀랐습니다. 친구가 제게 아직도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식 때 제게 인사하지 않은 이유도 다 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친구는 저를 첫사랑이었다고 칭하며 한 번도 저와 함께했던 순간처럼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오래된 마음이기도 했고 저를 만날 용기가 없어서 내내 마음 한켠에 두고 살다가 친구들을 통해서 제 결혼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결혼하는 저를 보고 그만 자기도 완전히 저를 잊으려고 했으나 제 결혼이 틀어진 걸 보고선 자기는 그걸 기회라고 봤다는 겁니다. 힘든 일 겪어온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해서 미안해.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또 나중에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 그랬구나. 그런데 어쩌지? 난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야말로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아서 더는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 저의 조심스러운 거절에도 친구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이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냥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관계의 정리는 같이 지내면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억지로 관계를 정의 내리는 건 자기도 싫다고 하면서요. 그날은 제가 차마 확답은 주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뒤로도 친구랑 같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부담되게 다가오거나 선을 넘지 않았어요. 와서 손님이 많으면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강아지들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와 친구의 관계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친구는 아직도 제 카페에서 개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게 좋기만 하다고 하네요. 참, 친구도 아직 결혼을 안 했대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안 간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결혼을 미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제게 결혼을 언급하는 건 아니었어요.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 제가 먼저 궁금할 정도로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묻어두기만 했죠. 남자한테 크게 당해서 결혼식까지 망쳐본 제가 바보 같게도 또 남자한테 흔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감정이 앞서는 이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참 힘든 일이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모른 척 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넘어가 볼까 싶기도 해요. 이 감정을 한 번 더 믿고 가봐도 되는지 지금은 그 생각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맞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며 작성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역시 보통 일은 아닌 듯 싶네요. 하늘에서 허락해주는 제 세월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조금은 두려움을 걷어낼 필요가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원래 사람한테 대이기도 하면서 사람한테 치유받고 그러는 거라고. 삶이 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그만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크게 당한 사건을 그만 잊어야지. 하는데도 이 두려움을 완전 모른 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한테 참 고마운 것이 있어요. 매일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친구의 노력 덕분에 제가 혼자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저만의 속도대로 마음을 추스르다가 친구에게 서툰 감정을 고백할지도 모르겠네요.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삶이 마냥 자유롭고 혜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속감이란 게 사람 감정에 참 큰 기여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가족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뭘 하든 혼자 하더라도 제 뒤편에는 늘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감히 생각만으로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묶여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시간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는 늘 가족한테서 조건 없는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겪은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미 그런 가족을 잃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꼭 있을 때 잘합시다. 끝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모든 분들이 아픔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